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15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가운데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애도와 비통함을 표한 가운데 주한 미국 대사관도 조기를 개항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한국인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에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애도 기간으로 정한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했습니다. 굳은 표정을 한 윤 대통령은 국화를 헌화하고 묵념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부와 서울시 당국자들도 분향소를 방문해 애도를 표했고 일반 시민들도 추모 리본을 달고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확대 주례회동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끼며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도 비통하다면서 사건 후속 조치와 관련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10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헬로윈을 앞두고 모인 많은 인파가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한 이번 참사로 한국 시간 31일 밤 11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155명이고 중상자 30명 등 부상자는 총 152명이라고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이란과 중국, 러시아 등 총 14개 국적자 외국인 26명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국인 2명도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30일 성명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운데 2명의 미국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사관 직원들과 미국 동료들이 지난밤 사고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기를 개항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질 바이든 여사와 자신은 서울에서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 중 미국인이 최소 2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함을 느꼈다면서 그들을 사랑한 이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모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트위터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비극적 인명사고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자신과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이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족들을 비롯해 한국민과 부상자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번 서울 이태원 압사 사고에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 각국 정상들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도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질 바이든 여사와 자신은 서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 국민과 함께 슬퍼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미국은 이 비극적인 시기에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외무성을 통해 매우 참혹한 사고로 젊은이 등 많은 사람이 귀중한 생명을 잃어 큰 충격을 받았으며 매우 슬프다면서 일본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희생되신 분들과 유족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친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시길 기도할 것이며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연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도 트위터를 통해 서울에서 일어난 참혹한 소식이라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현재 사고를 수습하는 이들과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한 모든 한국인들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윗에 이태원 참사에 서울 시민들과 한국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프랑스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라고 적고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트윗에 캐나다 국민을 대표해 한국 국민에게 가장 깊은 조의를 표하며
이번 비극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분들을 위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완쾌를 빈다고 밝혔습니다.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트위터를 통해 서울의 비극적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라면서 우리의 생각은 수많은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한다고 말하고 오늘은 한국의 슬픈 날이며 독일은 그들의 편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에 보낸 위로 전문에서 한국 수도 서울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희생자 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홈페이지에 푸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조전을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조전에서 서울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고로 많은 이들이 숨진 데 대해 깊은 조의를 표하며 희생자 유족과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를, 부상자들에게는 빠른 회복을 위한 기원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미국과 한국, 일본을 더 결집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28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의 파탄을 경고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각국이 지원 수준과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message has been to underline the importance of sending a very clear signal to the people of Ukraine, to the government of Ukraine, of strong international support, and at the same time, concurrently, a strong message to the Russian Federation that the world will not stand with President Putin's attempts to subvert the rules-based order and to essentially erase the identity of the Ukrainian people, to erase Ukraine from the map.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근 유엔 총회에서 143개 국가가 러시아를 규탄하고 약 50개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안보 지원을 하면서 제재와 수출 통제, 기타 경제와 금융 조치로 러시아에 책임을 물린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한러 관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늘 인도적, 평화적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왔고 살상 무기 등은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미한 확장 억제 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it's a substantive and sustainable forum where we can discuss all aspects of ou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diplomatic, economic, informational, and military, and how they contribute to deterring threats to the alliance. 또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 사안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고 어떤 변화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을 결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goal is to see a fu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something that our partners and allies want. That is something we want. And so the actions that that DPRK continues to take further destabilize the region, but also further commit and strengthen our relationship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연합 공군 전력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비행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7군군 사령부와 한국 공군이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실시하는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는
미국 공군의 F-35B 전투기와 전자전기, 고공 정찰기를 비롯해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가 투입되며 미국 해병대와 해군, 육군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공군에서도 F-35A 전투기와 F-15K, KF-16 전투기를 비롯해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가 참여하며 호주 공군도 공중급유기 한 대를 파견해 처음으로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군의 이번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으로 양국군은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전시 항공작전을 지휘하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연합전력을 실시간으로 운용 통제하면서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사일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위협도 증대하고 있다고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31일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이전에는 마하 1 이하로 통상 비행했지만 최근에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속도 면에서 점점 더 위협적으로 바뀌고 있고 분명히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추후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 억제를 위해 마련한 한국형 삼축체계 관련 예산들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고 이 장관은 관련 사업과 예산들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가 대북 제재 단속을 위해 한반도 인근 해역에 호위함을 배치하고 다국적 공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해군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호위함 아룬타함이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의 불법 환적을 억제하고 감시하는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아룬타함은 3,800톤급 호위함으로 170여 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호주는 지난 2018년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아르고스 작전을 통해 8번째 호위함을 배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해군 아룬타함의 감시 활동 시작을 알리면서 일본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호주를 비롯한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